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 저 친구 이해돼요? 잘 모르시면 됩니다. 사실 서준님이 제가 좀 아쉬운 게 너무 기억날지 모르겠어. 특강 때 우리 그때 그 화목인가 온 적 있잖아. 그때 저한테 이거 몇 번 물어본 적 있어요. 원래라면요, 영준아, 지금 내가 설명 이렇게 하고 있잖아. 너네 마음속에 막 그때 그 감동이 와야 됩니다. 지금 다른 친구들은 빨리빨리 복습하는 게 그 감동이 오는 거야. 그 쟤네가 뭐 머리 좋아서 그건 아니에요. 머리는 솔직히 여러분들 다 비슷하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잘못된 것 같긴 해. 여러분들이 그 당시 정말 그 중요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열심히 안 하지 않았을까. 자, 일단 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시간이 없네. 자, 앞장가.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어려워지면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 6번 문제 보이세요? 자, 앞장으로 돌아왔습니다. 134쪽이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가 좀 더 이제 고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내용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영준아, 그치? 근데 이 내용들 중에서도 이 6번 문제는 좀 더 고난도 문제라고 역시나 방학 때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너네가 오늘 수업 잘 따라오고 있다면 얘가 왜 고난도인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영준아, 왜 그럴까? K가 왜? 오, 맞아요. 자, 이 문제는요. 자, 아까 했던 적 있죠? 위에 읽어보시면 항상 성립한다라고 써있잖아. 얘 해가 뭐란 얘기야? 자, 해가 뭐는 실수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문자가 있는 건 좋아. 근데 이 문자가 있잖아. 요 자리에 있으면 고난도가 됩니다. 자, 왜 고난도라고? 원래 저 자리가 2차 함수에서 무슨 자리야? 다시 쓸까요? 얘는 지금 있잖아. 심지어 모양도 몰라. 야, 이게 모양도 몰라. 심지어 위치도 몰라. 아는 게 없다는 거야. 이게 지금 뭐 다 몰라버리는 문제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럼 해결책은요, 쌤? 근데 일단은 알다시피 봐봐.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풀려면요. 기본적으로 모양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모양은 알아야 돼. 모양을 모르면 시작을 할 수가 없잖아. 너네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이거 진짜 많이 하게 되는데 모양을 정해주시면 돼요. 마치 얼마 전에 기억나? 절대가 문제 풀 때 절대가 풀기 위해서 범위를 정해주잖아. 마치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모양을요. 사실 이것도 약간 좀 더 고난도로 갈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마 여러분 생각에는 크게 이렇게 0보다 클 때 또는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이 보통 있잖아.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 더 있는 거 아세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 K라는 숫자는 0도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문제에서는 0이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이 문제에서는 맨 위에 보시면 얘가 무슨 무등식이래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생 때부터 많이 나오는 내용 중 하나인데 2차 부등식이란 말은 이 K 자리가 뭔지는 몰라도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되는 줄 아세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옛날부터 기억나 뭐 1차 방정식을 배우든 1차 부등식을 배우든 2차 방정식을 항상 기본적인 뜻이야, 뜻. 저 자리는 살아있어야 되니까 이번 문제에서는 요거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기가 막히게. 요 말이 빠져요. 그냥 부등식 이렇게 나오면 요것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굉장히 고난도란 이유 아시겠죠? 이게 좀 민감하게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자, 요거를 잡아줍니다. 자, 다시 이거 잡아주는 이유를 기억하세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나도 하기 싫은데 모양을 잡아줘야 출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똑같아요. 배우신 대로 또 이제 X축 이제 경우의 수를 체크하는 겁니다. 자, 요게 알다시피 요게 이제 아래로 블록이죠. 위치 관계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얘 위로 블록이죠. 역시나 위치 관계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럼 총 몇 가지가 실수한 혜택이 있니? 이 6개 중에서 찾겠다는 거야. 뭐를? 요거. 그리고 역시나 부등호 방향 보셔야겠죠. 자, 부등호 방향이랑 이거를 같이 보면서 찾는 문제라고요. 자, 도와줄래? 자, 이번 문제는 빨간 색깔. 자, 2차 함수가 위에 있거나 같아야 합니다. 근데 그게 항상 그래야 됩니다. 도와줄래요? 자, 기호 1번. 얘는 돼야 안 돼? 자, 항상 2차 함수가 위에 있거나 같나요? 자, 얘는 돼요. 자, 기호 2번도 됩니다. 아까 말했죠. 여기가 붙는데요. 는이 있거든요. 자, 기호 3번은 안 되겠죠. 그리고 기호 4번은 요거 혹시 해가 지금 뭔지 아세요? 이 경우는 지금 해가 없죠. 빨간색이 위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해가 없어요. 얘는 해가 이거 하나예요. 안 되고. 얘는 해가 지금 여기거든요. 아무튼 이번 문제는 모든 실수가 나와야 되니까 안 됩니다. 그럼 자,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못 나옵니다. 요 라인 자체는 해가 모든 실수일 수가 없고 요 라인에서는 요거 두 개.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끝까지 주의할 점은 요거 두 개를 연립까지가 돼요. 왜 연립하는지는 아시겠어요? 아래로 볼록일 때 이거인 거예요. 아래로 볼록에서 요게 돼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해서 요거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이죠. 연립부등식. 잠깐 정리해볼게요. 6번 문제 같은 게 더 고난도예요. 오늘 필을 보니까 또 많이 뭐하겠네. 에이, 자, 6번 같은 문제 해볼 수 있겠냐는 거지. 지금 하는 내용들은 사실 중요도로 치면 너무 중요한데 그냥 뭐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실 이제 이걸 많이 연습해보면요 그냥 좀 외워서 하게 돼요. 이게 지금은 제가 오랜만에 하는 거라 좀 자세하게 말한 건데 원래 이거를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딱 주면 바로 그냥 이거 상상으로 그냥 끝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마 여기도 그런 친구 있을 거예요. 재용준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외우면 안 돼 사실은. 이해를 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거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게 중요해. 이걸 내가 이해를 해야지. 지금 이 책에 없는 유형도 있거든, 영준아. 근데 괜찮아. 왜? 이거를 이해하면 그냥 잘 고르면 돼요. 그 시키는 거 고르는 문제라고요. 이 문제 자체가. 근데 얘를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유형별로 다 외우실 거야. 그건 말이 안 돼. 한두 개도 아니고요. 자, 정리해봐. 자, 시간이 없네. 자, 한 장 넘겨봐. 자, 혹시 여기도 요런 문제 있는 거 보여? 다음 장에도. 맨 앞에 K 있으면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장. 오늘 필이 지금 여기까지 하면 끝나려나? 근데 요 다음 장은 또 이렇게 어렵진 않아. 뭐냐면, 자, 29번 문제 읽어보실래요? 얘 읽어보시면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2차 함수란 말 보이세요? 근데 이 문장을 그대로 식으로 옮기시면 또 그냥 대충 끝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식으로 옮겨볼게. 자, 여기 있는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요 직선보다요. 항상 위에 있는 K를 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뭔가 느낌 오세요? 저희가 방금 전에 하고 온 거를 반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방금 전에 문제 풀 때 부등식을 함수로 해석했죠. 이번 문제는 반대로 합니다. 함수를 부등식으로 갑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가볼까? 자, 요 그래프가 요 식 쓸게요. 그리고 요 그래프보다 자 한번 물어볼까? 영준아 항상 위에 있대. 자 먼저 위에 있다는 말은 해석하시면 무슨 말이죠? 얘가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했던 걸 반대로 하자고 야 크다라는 얘기 요거구나. 근데 앞에 있는 항상이란 말은요
항상이란 말은 해석하시면 얘 지금 해가 뭐란 얘기인 줄 아세요? 이제 요 항상이라는 문장이 요 부등식에 해를 준 겁니다. 네. 즉 요렇게 이제 바꿀 줄 아시면 요거 방금 앞장이 풀고 온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페이지가 딱 그 컨셉이에요. 이제 이 문장을 식으로 옮겨서 앞장에서 배운 것처럼 푸세요라는 페이지입니다. 그럼 너네가 선생님이라도 이런 거 많이 내시겠죠. 왜 앞장에 그 식을 그냥 줄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너네가 또 2항에서 정리해서 아까처럼 또 판별식 이용해서 다시 이제 K에 범위고하세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정리해봐. 그래서 대충 여기는 그냥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민이 아까 그거 뭐 해결했어? 답안지 보고? 제가 지금 죄송해요. 이 친구 좀 케어를 이번 기말 때는 좀 또 내가 부모님과 약속을 더 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값을 해야죠. 사실 약간 억울한 게 그 열심히 아니 그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돼. 고등학교는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좀 의미가 없더라고. 자, 혹시 요거 두 친구 이해돼요? 공주나? 자, 한 장 넘겨봐. 뒤에 마저 합시다. 근데 사실은 요 뒤에는 진짜 별거 없어. 그냥 말로만 할게요. 자, 137쪽부터 138쪽은요. 넘겼죠? 우리 혹시 얼마 전에 연립부등식 했던 거 기억나? 자, 말로 해봐. 영준아, 연립부등식을 푸는 순서가 뭐예요? 첫 번째. 일단 먼저 각각을 어떻게 해요? 어려운 말일까요? 그러니까 일단 부등식이 두 개 나오잖아. 풀고 푸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푸세요. 두 번째 그다음 뭐예요? 걔네들을 어떻게 해요? 대입을 하고 무슨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수직선에 그리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시는 거죠. 그릴 줄 아시고요. 그 세 번째 이제 그린 다음에 뭐를 찾는 거예요? 뭐를 찾는 거예요? 연립의 뜻을 이해했다면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니까 그린 다음 뭘 찾자고? 말하자면 뭐 겹치는 부분 찾는 거 맞아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달라진 거는 봐봐. 달라진 거는요. 자 이제 이번 페이지부터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보세요. 이거 연립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달라진 거는 얘 몇 차 부등식이야? 1차죠. 중2 때 배웠고 요거 뭐예요? 이거 하나 추가된 거예요. 근데 이제 풀 줄 아신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풀고 그래서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냥 계산 문제입니다. 그리고 138쪽 가봐. 138쪽에 혹시 우리 앞에서 배웠던 연립부등식의 특수한 꼴 기억나? 혹시 요런 꼴 기억나세요? 우리 요런 꼴 나왔을 때 어떻게 푼다고 배웠지? 요거를 두 개 분리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하나 주의할 점은 반드시 가운데를 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두 개 분리해서 그냥 똑같이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 자식 137과 138은요 달라진 게 이제 우리 2차 분식을 배우고 왔잖아. 아마 여기는 풀다 보면 2차 분식이 나올 거예요. 근데 풀 줄 아니까 그냥 풀어서 똑같이 하시라는 거야. 이 말 이해하시겠죠?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오늘 여기 139쪽까지 해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일단 부등식을 끝내드리는 거예요. 이제 뒤에서 끝났어요 이제. 뒷다 버리겠네. 부등식 대충 끝내드리겠다는 거야. 자 139쪽 가봐. 혹시 이거 서준아 토요일날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려나? 자 한 번 더 해볼까? 복습 빠르게 복습하겠습니다. 여기 2번 문제 보이세요? 제가 토요일날 요거 이제 설명드리면서 첫 번째 보통 이제 절대가 한 개짜리는 제가 어떻게 풀라고 했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석도 물론 가능한데 보통 이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일단은 세팅부터 한번 확인하시고요. 여기 지금 세팅은 어때요? 나쁘지 않죠? 한쪽에 절대값이 있고 한쪽에 뭐가 있어요?
말했지만 이 자리가 숫자든 식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냐면 부등호 방향을 체크합니다. 자, 이 부등호 방향을 체크해서 이제 아까 뭐랄까 가운데 몰릴지 벌어질지를 결정하는 건데,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 공감하시려나? 한 가지 감사한 게 2차 부등식이랑 절대값 한 개짜리 부등식이랑 방향에 따른 어떤 모양이 좀 유사해요. 다시 이쪽으로 방향이 나왔다는 말은 자 얘는 뭐다? 몰리는 모양이야 벌어지는 모양이야? 복습 안 하노. 자 몰리는 거죠. 힘 빠지면 이렇게 몰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배우고 왔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또 이렇게 두 개 분리하셔가지고 또 앞장처럼 풀면 된다는 거야. 두 친구는 꼭 명심해야 돼. 수학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배운 게 그러니까 페이지가 새롭지만 새롭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배운 거를 또 짬뽕시켜서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 말 이해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거 하나만 끝으로 좀 말할게. 오른쪽에 5번 같은 경우는 봐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얘는 약간 어떨 때는 모양이 좀 달라 보이잖아. 그럼 이럴 때는 계속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는 정석으로 가면 됩니다. 자, 이 절대값 문제 푸는 정석이 뭐라고 했지?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 자리를 어떻게? 범위를 나눠서 푸는 거 아세요? 자, 이렇게 범위를 나눠가지고 푸는 게 정석입니다. 도와줄래? 자, x가 0 이상일 때는요, 이 절대값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그냥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다시 x가 음수일 때는요, 부호 반대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시는 거 맞아요. 자, 확실히 하나 주의할 점은 이렇게 연립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답 또는 정답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지난 시간에 절대값 두 개짜리 푸는 느낌처럼 가시면 된다는 거야. 그게 원래 정석이거든요. 자, 정리해봐. 그래서 이번 페이지는 지난번에 배웠던 절대값이랑 이번에 배운 2차 공식이랑 콜라보레이션 문제입니다. 이번 숙제 뭐예요? 아,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곧 끝날 거니까 또 지난번처럼 상세하게 안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